단독보도입니다. 방금 전 한 제보자에 의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부 양심선언이 밝혀졌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엉성한 그림이에요. 어머니의 뜻과도 너무나 다르다. 멋들어진 옷에 강한 메이크업을 하고 당당하게 화단에 등장한 여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국전에 무서운 느낌이 드는 뱀 그림을 소개하죠.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는 화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녀는 여기저기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미술사조와는 관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한국화의 추상적 채색화를 독자적 화법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녀가 바로 천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렵고 지루했던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 여성화가 한국 추상 채색화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한 천경자 화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경자. 그녀는 19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군석이었던 아버지 천성욱과 어머니 박훈아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천경자의 외할아버지는 대한제국 초기 시절 자신의 딸이자 천경자의 어머니였던 박훈아 여사한테 어린 시절 아예 남장을 시켜 서당에 보냈었는데요. 그 시절 사상이 그 정도로 깨어 있었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큰손녀 천경자를 금지옥엽으로 예뻐하며 옥자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천경자는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심청전, 흥부전, 수호지, 춘향전을 듣다 잠이 들었고 천자문과 장까지 배우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본인 담임 선생님에 의해 그녀가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대청마루 흰 횟가루 벽에 그린 여인상이 외할머니의 눈에 띄어 매를 맞기도 합니다. 1940년 17살 때 여수항을 출발해 도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던 이 무렵 본명이던 옥자를 버리고 경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붙입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가 입선을 하고 1943년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가 수석 입상을 하며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조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모델이 되어준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흥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하이힐에 양장을 차려입었던 천경자의 청년길은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자부심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할 수 없이 귀국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도중 도쿄역에서 우연히 명문대 출신의 이철식을 만납니다. 그는 어렵사리 천경자에게 표를 구해주죠. 그리고 그 둘은 이것을 인연으로 1944년 결혼을 하고 첫 딸 이혜선과 아들 이남훈을 낳습니다. 그리고 1946년 8월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같은 해 10월 중순 이철식이 젊은 나이에 장결핵증에 걸려 요절합니다.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길지 못했던 거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잠시 목포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목포 모 신문사 기자 출신이었던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납니다. 1950년 전쟁통에 여동생 천옥희마저 폐병으로 숨진 후 남편 없이 두 아이를 기르던 천경자는 유머 넘치고 건장했던 그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그녀는 김남중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청춘에 메말라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감로수를 마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김남중은 유부남이었고 주변에 항상 여성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자괴감과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천경자는 김남중이 전 부인과 이혼할 시절까지 그를 기다리면서도 결별을 결심하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기다리는 편이 된 나는 끝없이 두 갈래로 평행선을 이루는 철길을 아득히 바라보다가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가슴 설레고 형용할 수 없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동생마저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픔을 견디지 못한 천화백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킬 만큼 무섭도록 끔찍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림의 소재를 택합니다. 화폭을 35마리의 뱀으로 가득 채우죠. 1952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그녀는 그림 생태라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 화단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왜 그녀는 끔찍함을 주는 이 뱀을 출품을 했을까요? 어느 신문 평론에서는 절망과 저항이 공존하는 청경자의 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또 한 평론가는 그녀의 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했는데요. 청경자의 뱀은 이중섭의 소나 박수근의 공옥같이 화가의 무의식적인 자아의 대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녀의 이 뱀 그림 생태는 광주역 앞에 있는 뱀집에 독사와 꽃뱀을 유리상자 안에 넣고 한 대 엉켜 움직이는 것을 스케치한 끝에 나왔다고 합니다. 1952년 화가 나이 28살 때 피난지였던 부산의 미술협회 전시회에 내놓는데요. 애초 징그럽다고 주최 측은 다방 주방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태가 전시되자 전시장은 밤 9시까지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징그럽고 무서운 뱀을 그림으로써 나는 생을 갈구했고 그 속엔 저항과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는 그런 저력이 심리의 저변에 깔려있다 라고 천하백은 회고했습니다. 작가의 이런 회고를 기반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역경과 고난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독이 바싹 오른 상태에 엉켜있는 뱀들의 형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서양 사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뱀을 사악한 존재로 삼지만 동양 사회에서는 영물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의 회고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화백에게는 매우 특이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1972년 베트남전 당시에 문공부에서 베트남 전쟁 기록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 10사람을 파견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김기창, 박영선, 김원, 임직순 등 남자 화가들 틈에서 홍일점 종군 화가가 됩니다. 네모부대에 일주일간 종군하면서 M16 소총을 들고 꽃나무 그늘에 잠복하는 병사들, 연분홍 아우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거리를 누비는 아가씨들, 이런 많은 스케치와 담체 작품을 남겼습니다. 청경자는 당시로는 드물게 해외여행을 즐겼는데요.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타이티를 시작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스케치 기행을 12번이나 다니면서 청경자 풍물화라는 개성적인 화풍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우수에 젖은 이국적인 여인 그림은 타이티 여행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후 노란 옷을 입고 꽃이 가득 달린 화려한 모자를 쓴 1973년작 길래 언니를 시작으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황금의 비 등을 그렸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청경자는 많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1955년에는 대한민국 미술협회 대통령상, 1979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 그리고 1983년에는 은관문화훈장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청경자 화백의 노년의 가장 큰 고비는 1991년 미인도 위장 논란이었습니다.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당시 67세였던 천하백은 자기 그림도 몰라보는 화가라는 수군 그림 속에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청경자 화백의 명작 미인도의 위장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특집으로 위작 사건에 대한 진위를 심층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과 논란,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영상 끝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슈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살짝 다뤄보면 문제는 1991년 작가 자신이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한 그녀의 미인도가 아무래도 위작이다라고 의심하면서 직접 보고자 하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위작이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당연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여러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품이 확실하다고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물론 미술계 전체에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론은 양쪽이 팽팽하게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버티며 끝이 나지 않았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은 진위를 수사하지 못한다고 발을 빼면서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천경자 화백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사건 직후 예술원 회원직을 사퇴하고 전시회 출품 등 작품 공개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녀의 노년 미국 생활은 미스테리합니다. 1998년 미국으로 이주해 2002년부터 뉴욕에 거주했지만 2009년 1월 이후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장녀 이혜선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화백의 사망에 대해 가족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 이혜선은 다른 가족들은 천경자 화백 생전에 오랫동안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천경자 화백의 둘째 딸과 둘째 사위는 첫째 딸이 어머니의 죽음을 숨겼다고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서로에 대해 서운해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원인은 자신들의 명예훼손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그녀의 재산의 소유나 상속에 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그녀의 둘째 딸은 언니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은 사실이다. 단 우리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이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 우리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라며 큰딸의 관계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큰딸의 문제는 천화백이 사망하였는데도 유골이 어디 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그조차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딸 이혜선 씨가 천화백에 대한 일방적인 친권을 주장하고 재산관리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논란은 잠잠해졌고 평생 동안 미술과 자녀에 대한 사랑만으로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 편히 하늘에 있길 간곡히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